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개의 호미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농사 도구가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에고라고 합니다. 저는 볼리비아의 사카밭이라는 고산지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해발 2,5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는 감자가 거의 유일한 주작물입니다. 감자는 우리의 주식이고 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감자를 재배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감자 농사는 제게 아주 익숙한 일이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밭으로 나가 씨감자를 심고 수확을 돕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비교적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고산지대 환경 때문에 농사가 어렵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마을의 농부들은 대부분 오래된 농기구나 값싼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나마도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가장 불편했던 건 바로 홈이었어요. 감자밭을 가꾸고 잡초를 제거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도구인데 저희 집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산 중국산 호미를 썼습니다. 가격이 싸서 쉽게 살 수는 있었지만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금세 망가지고 손잡이 그립감도 별로였습니다. 손에 잡으면 미끄러지고 불편해서 작업할 때 손이 금방 아팠죠. 한 번은 감자를 심던 중 호미 손잡이가 갑자기 부러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멀쩡한 돌멩이로 흙을 파며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저는 부모님께 제발 튼튼한 호미를 사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부모님은 디에고, 농사 도구에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단다. 적당한 도구로 버텨야지 라고 답하셨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 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한국 홈이는 한국 대장장이가 직접 두들겨 만든 도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그립감이 우수하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실제 구매자들이 남긴 후기도 대단했죠. 특히 한 번 쓰면 다른 호미는 못 쓴다라는 말이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한국 호미의 가격은 중국산보다 무려 3배나 비쌌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좋긴 좋은 건가?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이 호미 한번 사보면 안 될까요? 비싸긴 한데 정말 좋은 도구 같아요. 처음엔 부모님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저희 간절한 설득에 넘어가셨죠. 디에고,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사보자. 하지만 정말 쓸 만해야 할 거야. 며칠 뒤 드디어 한국 호미가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뜯어 호미를 처음 손에 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딱 맞는 그립감과 묵직하지만 적당히 가벼운 무게감은 단번에 신뢰를 주었어요. 와, 이건 진짜 다르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호미를 처음 써본 날 제게는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흙을 파고 고르는 일이 훨씬 쉬워졌고 손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부모님도 호미를 써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도구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든다니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고 편리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호미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작은 시작이었을 뿐 정말 큰 변화는 성인이 되고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호미가 내 손에 딱 맞았던 그 순간 농사에 대한 제 시선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제가 그걸로 끝났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나중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호미를 사용하고 감탄했던 건 어릴 적 일이었어요. 그 호미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저희 가족의 농사 도구 중 가장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농사에 별다른 애정이 없었죠. 오히려 농사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카바시 같은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해발 2,500m가 넘는 고산지대는 땅이 척박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매번 돌을 골라내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수확량도 들쑥날쑥했죠. 무엇보다 대부분의 작업이 손으로 이루어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농사는 내 길이 아니야. 도시에서 직장을 구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생각보다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일은 고되기만 하고 월급은 농사에서 벌던 돈보다도 적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도시 생활에 대한 환상은 점점 깨져갔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디에고, 내가 다시 돌아온 걸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부모님은 제게 농장을 물려주며 농사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하지만 저는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다시 농사를 짓다니, 내가 도망쳤던 곳으로 돌아오다니. 농장을 맡은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씨감자를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웠죠. 특히 씨감자를 심는 작업은 제일 고된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손으로 감자를 하나씩 심는 작업은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았고 며칠만 지나면 온몸이 뻐근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농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저희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에고, 코차밤바에서 한국 농기계를 시연한다고 하더라. 너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한국 농기계.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잡아본 한국 호미의 놀라움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호미도 그렇게 좋았는데 농기계는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바로 코차밤바로 향했습니다. 시연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계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건 감자 파종기였습니다. 기계가 두둑과 일항을 동시에 만들며 씨감자를 자동으로 심는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로 씨감자를 심는다고? 손으로 심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 저는 시연회가 끝난 뒤 한국 전문가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계는 고산지대에서도 잘 작동하나요? 돌이 많은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들은 제 질문에 친절히 답변하며 이 기계가 볼리비아의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범적으로 감자 파종기를 대여받아 농장에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돌수집기로 밭에 돌을 정리하고 파종기를 작동시켜 씨감자를 심었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던 농사 맞아?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이전에는 며칠씩 걸리던 작업이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효율성이 이렇게 높아지니 농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 기계가 있다면 나도 부모님처럼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지으며 점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갔습니다. 다음 수확철에는 감자의 품질이 훨씬 좋아지고 수확량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마을의 다른 농부들도 제 성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디에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된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 농기계와 그 놀라운 성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지만 농사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제가 한국 농기계를 통해 성공을 맛본 것도 잠시 뜻밖의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 농기계 덕분에 감자 농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확량은 이전보다 2배로 늘었고 품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저는 코차밤바의 시장에 감자를 출하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수익도 꽤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농사가 제게 희망을 줄 수도 있겠어. 처음으로 농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확량이 늘어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많은 감자를 어떻게 저장하지? 저희 농장은 저장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확한 감자를 모두 팔지 못하면 금방 상해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를 마친 날 밤, 남은 감자 더미를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장 창고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국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을 들은 뒤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기술과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선별기로 고품질 감자를 우선 분류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 시설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의 저장 창고를 빌리는 임시 방편을 마련했고 감자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디에고,
내 감자가 품질은 좋은데 너무 많이 가져오면 우리도 못 팔아. 다른 곳으로 팔 생각은 없는 거야? 한정된 시장에서 너무 많은 감자를 공급하다 보니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고 저는 판매처를 더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도시로 가서 직접 제 감자를 팔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대로 멈출 순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제가 처음 감자를 들고 찾아간 곳은 라파스였습니다.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는 큰 도시라 더 많은 사람이 감자를 찾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여기 감자요? 이미 다른 농장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 생각해 볼게요.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농장이 감자를 공급하고 있었고 저처럼 새로 진입한 농부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쉬웠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한 가게 주인이 제 감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품질이 좋아 보이네. 그런데 내가 볼리비아 다른 농부들과 뭐가 다르지?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지만 한국 농기계를 이용해 더 품질 좋은 감자를 재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감자는 한국에서 온 첨단 농기계를 사용해서 재배한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더 뛰어나고 더 균일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죠. 그는 제 설명에 흥미를 느끼고 시범적으로 제 감자를 소량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성과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감자를 재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내 감자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각 도시를 다니며 제 감자의 장점과 한국 농기계의 효율성, 감자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성공의 길로 접어들자 마을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생겼습니다. 몇몇 농부들이 저를 질투하며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디에고가 성공한 건 다 기계 덕분이지. 그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야. 돈 많아서 좋은 기계를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이런 소문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이룬 건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기계를 도입할 여유가 없는 농부들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성공해서 뭐하나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도움을 줄 차례야.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국 농기계의 효율성과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 전문가들에게 마을 농부들도 시범적으로 농기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농부들이 기계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았고 곧 그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에고, 내 말이 맞았어. 이 기계 정말 대단하네. 우리도 이걸 사용해서 농사를 더 쉽게 지을 수 있겠어.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제 농장을 발전시키는 것 이상으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기계가 저와 마을 농부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한때 농사를 싫어하던 제가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는지 이야기의 마지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농기계를 통해 저희 농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새로운 시장에서도 제 감자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마을 사람들 역시 농업 기술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디에고, 너 때문에 우리도 새 희망을 가지게 됐어. 고맙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농업의 현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마을 전체가 함께 변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각자의 농장에서 나온 감자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통망도 함께 개발해요.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우리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디에고처럼 기계를 쓸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협동조합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한국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을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비용 부담도 줄이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어요. 몇 달간의 논의 끝에 드디어 첫 번째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은 사카바의 희망으로 정했죠. 협동조합이 운영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농업 방식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한국 농기계의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직접 기계를 사용해 볼 수 있었고
작업의 효율성을 경험하며 뒤수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돌수집기를 사용해 척박했던 땅을 정리하고 파종기로 씨감자를 심으며 허리를 굽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없었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이 한두 시간이면 끝나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기계의 필요성을 실감했고 협동조합 내에서 기계 대여율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첫 수확 시즌이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의 감자 수확량은 놀랍게 증가했습니다. 품질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협동조합에서 수확된 감자는 고품질로 선별되어 라파스와 코차밤바의 시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되었습니다. 그 결과 협동조합의 첫 수익은 기대 이상으로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디에고, 내가 말이 맞았어. 우리 모두 함께하니 정말 더 나아질 수 있었구나. 하지만 협동조합의 성공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감자 농장들이 저희 마을의 협동조합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카바에서 온 감자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 우리 감자는 팔리질 않아. 경쟁 농장들은 가격을 더 낮춰 저희 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려 했고 한동안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감자의 품질을 더 강조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차별화해야 해요. 단순히 감자가 아니라 사카바의 고산지대에서 정성껏 재배한 프리미엄 감자로 포장하자고요. 저희 협동조합은 이 전략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했고 한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포장과 유통망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감자를 가공해 감자칩과 같은 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 농장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카바시는 점차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있어요. 디에고,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제가 했던 선택과 노력이 옳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에게 부탁해 다른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카바에서 시작된 변화가 볼리비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도 달라질 거예요. 몇 년 뒤 저는 한국 농업 전문가들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디에고 씨,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농업 기술과 협동조합 운영 노하우를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배우러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본 농업의 발전과 혁신은 제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철학을 볼리비아에 전파하며 제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이 안정화되고 마을 농부들과 함께 큰 성과를 이루어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디에고, 혹시 스마트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스마트팜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팜이란 농업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농작물 재배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센서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에 따라 작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수확량을 늘리거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더 쉬워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적은 노동력과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스마트팜은 특히 젊은 농부들이 농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카바시와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이런 기술이 적용된다면 농업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팜이 우리 마을에도 도입될 수 있다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기겠네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스마트팜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팜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기계가 단순히 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자의 성장 주기, 물과 비료의 적정량, 병충해 예방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직접 가서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스마트팜을 우리 마을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사카바시의 농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전문가들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디에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가보자. 한국은 제게 단순히 호미를 만든 나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농업혁신을 배우기 위한 새로운 목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으로 가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 기술이 있다면 우리 마을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니? 농장은 누가 돌보고? 협동조합이 이제는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비용은 한국 전문가들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의 이사들과도 상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 마을에 그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들은 제 열정을 보고 기꺼이 지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디에고,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이번에도 내가 오를 거야. 그 후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스마트팜이란 시스템은 정말 우리의 농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설렘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스마트팜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우리 마을의 농업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디에고, 우리가 널 믿는 건 알지? 잘 다녀와. 출발 당일, 저는 부모님과 협동조합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며 저는 한때 농사를 싫어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국 호미를 처음 잡아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이제 저는 새로운 기술과 꿈을 품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배운 모든 것을 고향에 적용해 사카바시를 볼리비아 농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한때 농사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호미 하나가 저를 농업의 길로 이끌었고, 오늘날 저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지만 중요한 도전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